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이틀째. 야당 의원들은 친한 친구의 친한 친구라는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를 매섭게 몰아붙였습니다. 국민들은 못 믿겠다. 왜? 후보자의 친한 친구의 친구가 대통령이고 대통령하고 술자리도 가졌고 윤석열 대통령이 현재 이 대법원과 대척점에 서서 김명수 코드의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후보자를 찾아라라는 취지로 발언했고 코드 인사, 말 잘 듣는 대법원장이란 표현까지 나오자 여당 의원들은 전 정부는 뭐가 달랐냐고 따졌습니다. 그때는 김명수 대법원장과 문재인 대통령과의 친분 관계는 문제되지 않았었습니다. 그것이 쟁점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이 후보자는 자신의 인생을 걸겠다면서 사법권 독립을 강조했습니다. 저는 그 부분은 약속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철저하게 사법권 독립을 수호하는데 저희 마지막 인생을 걸겠습니다. 이 후보자 처남이 증인으로 출석한 가운데 처가가 증여한 땅 등 재산 증식 과정을 둘러싼 의혹 제기도 이어졌습니다. 특히 배우자가 증여받은 부산 만덕동 땅에 대해 조세 불복 심판을 내 증여세를 90% 넘게 깎은 걸 두고는 참고인으로 나온 전문가와 여야 위원들이 설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국세심판원은 우리 헌법상 사법 절차는 아닙니다. 행정 절차에 포함됩니다. 가르치려고 하지 마시고 의견만 말씀해 보세요. 강의하듯이 얘기하지 말고. 예. 대법원장은 임명 전 국회 인준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본회의 과반 출석에 과반이 찬성해야 통과됩니다. 하지만 전국 경색과 맞물려 민주당에선 부적격 기류가 강한 상황이어서 대법원장 공백 사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안이 부결된 건 1988년 한 차례였습니다. KBS 뉴스 문예슬입니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는 10억 원가량의 가족 명의 비상장 주식을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법이 바뀐 지 몰라서였다고 해명했습니다. 네, 어쨌든 대단히 송구스럽게 또 송구스럽습니까? 어떻게 책임지실 거예요, 그래서?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르겠습니다. 법관의 재산 신고와 공개, 이해 충돌 여부 등은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감독하는데 이 후보자의 재산 신고 누락을 한 번도 걸러내지 못했습니다. KBS가 확보한 심사 결과를 보면 재산을 신고한 법관 2만 5천여 명 가운데 과태료 등의 징계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가장 가벼운 경고나 시정 조치를 받은 법관도 0.2%에 불과했습니다. 재산 신고 뒤 외부에 공개까지 해야 하는 고위 법관으로 좁혀보면 경고나 시정 조치도 없었습니다. 단 한 차례도 이것을 사전에 잡아내지 못했다는 것을 보면은 나머지 법관과 법원 행정처 직원들의 재산 신고 내역에 대해서도 보다 철저하게 심사해 볼 필요가 있다. 재산을 외부에 공개해야 하는 고위 법관은 3천만 원 이상 주식을 보유할 경우 매각하거나 백지 신탁해야 하지만 이 역시 유명무실했습니다. 주식 백지 신탁 제도가 도입된 2005년 말 이후 백지 신탁을 맡긴 고위 법관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법관이 보유한 주식의 직무 관련성이 인정된 적도 없습니다. 대법원장 후보 같은 경우도 재산 신고 기준이 몰랐다라고 해명을 할 정도로 제대로 된 안내도 되지 않고 그로 인해서 신고 심사에서 모두 구멍이 뚫린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준다는 이유로 행정부나 국회와 달리 위원 구성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슬기입니다.